저는 이제 먼저 해외 도시에 적용된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과연 유니버설 디자인을 알고 계실까, 그런 것이 가장 저에게는 어려운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코뿔소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1515년에 듀러라는 독일의 동물학자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린 것이 왼편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 코뿔소를 진짜 보지 못했을 때 저렇게 듣고서 그렸는데 굉장히 과장되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코뿔소가 수입이 됐어요. 유럽으로. 인디안 코뿔소인데요. 수입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 듀러가 그린 거하고 진짜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얘기하면서 과연 유니버설 디자인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저에게는 퀘스천 마크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 더 넘어갔네요. 제가 약간 긴장을 해서 첫 번째라서 양해 바랍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저희들이 지금 나온 개념으로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흔적을 찾아보면 이 도끼의 그 진화 상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저렇게 집고서 하기 위해서 짚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춰서 뾰족하게 만들어졌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손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닿는 부분을 라운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쓰다 보니까 또 효율이 오르지 않아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손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천을 씌웁니다. 천을 씌워서 잡고서 힘을 덜 들이고 그 도끼를 사용할 수 있게. 근데 그것도 이제 점차 힘들게 되니까 막대를 끼워 넣어서 그 사이에 넣어서 힘을 덜 들이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힘을 덜 들이고 사용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인데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 그 시대 천자문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것은 그 어린아이들이 천자문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6가지 색으로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편에 있는 6가지 컬러로 한 장 한 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그 컬러로 달래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인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저 컬러를 사용했을 때 기억력이 더 향상이 된다고 그래요. 인지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저희한테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면서 2050년에 가면은 한 50% 정도 고령 인구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랬을 때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온 전신에 다 기능들이 퇴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을 보면은 시력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데, 시력을 봤을 때 정상인 것은 위에 있는 거고, 시력 감퇴가 됐을 때, 또 가운데 있는 것은 녹내장이 됐을 때, 백내장이 됐을 때 이렇게 하얗게 거의 뿌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력이 감퇴가 될 때 이런 것을 그거는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제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유니버설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회 전반의 저변에서부터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경 잠깐 15분 동안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 부머와 고령화 이런 것들이 뗄 수 없는 관계로 가고 있는데요. 고령화 되지만 이 직전에 그 독거노인의 증가 문제, 이런 분들이 혼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이 개조가 되고 커뮤니티가 개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분들이 노후 생활을 그대로 그 같은 곳에 지낼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더 빠른 시기에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축에서는 또 베이비부머라고 새로운 신노인들이 있습니다. 신노인들은 그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퀀티티,
죄송합니다. 수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또 저희가 담아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이비 부머를 상징하는 그림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저기 제일 끝에 이렇게 상의 탈의를 하고 계신 분은 85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여자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제인 폰다신데 요가를 도입하신 분이고, 이분은 지금 75세. 요번에 이 사진은 2018년도에 그 나왔던 오스카 시상식에 나오셨던 건데요. 이런 걸 봤을 때 그 고령화되는 것이 한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그 가치적인 측면하고 물리적인 측면하고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들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고, 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분들이 시설에 가기 싫어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미국에서 1950년대 사진인데요. 여기가요. 줄 서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안 하면 감옥소라고 여길 거예요. 감옥소가 아니라 노인 요양소고 같은 옷을 입고 줄 서서 배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그 베이비 부머들은 저런 시설에 가서 사시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베이비 부머들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전반적인 자기가 살고 있는 집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티가 연결되는 이 모든 부분들, 도시 전체가 유니버설 디자인 인프라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이렇게 대두되게 된 또 하나 그 학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환경이 예전에는 그 도구적인 수단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수단으로 바로 사용되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그 예전에 사용됐던 대량 생산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는 디자인의 그 원칙은 이제 더 이상 저희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이랬을 때 이제 화두가 된 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P는 person을 얘기하고 E는 environment,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P와 E가 일치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range of P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얼마만큼 일치를 이뤘는가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거기 점선으로 보이시는 거는 완벽한 일치는 이루기 어렵다는 뜻에서 점선이 이루어진 거고, 저거는 개인과 환경 간의 무수한 그 반응에 의해서 저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는데, 결국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람과 환경 간의 관계를 일치시키도록 노력하는 거, 그들의 그 요구를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혁명이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디자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생산자 위주에서 사용자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능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에서는 점적, 면적, 선적, 면적으로, 점선면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점이라는 거는 제품 하나, 이런 것이 이제 공간 하나, 한 공간, 노양 요인 시설, 병원 공간으로 가다가 이 공간이 이어져서 스트리트, 거리가 중요시되고, 그다음에 거리와 그 공간, 점과 선이 중요시되는 것이 확산되면 면적으로 그 지구 단위, 커뮤니티 단위로 그 중요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 정신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는 그 자신의 그 사람들이 소비자가, 생산자가 그 니즈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표준화라는 그 굴레에서. 그러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는 그런 것이 좀 더 확산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로날드 메이스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9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이분 자체가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거는 장애자이시면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는 여기 말했듯이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 여부, 또 성별, 신체적 차이, 또 인종, 문화, 이런 거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건물이나 공간, 즉 환경에 대한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간혹 유니버설 디자인을 한다 그럴 때 항상 제가 관에서 회의할 때 보면은 예산을 먼저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분은 강조하고 있고, 만약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는데 30원이 들었다면 그 효과는 100이 되면 70원은 그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것과 효과 창출이 되는 것과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또 중요한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인구 고령화되면서 아까 전체적으로 신체 기능의 퇴화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보청기 사용자도 굉장히 늘어난다고 염려하는 것이 최근에 뉴스에 났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청기구의 개발이나 이분들이 청력이 들리지 않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보조 장치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그 증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먼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 이전에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증가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으로 많은 개념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뒤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장애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 프리 디자인하고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시고, 코뿔소 이론 신드롬처럼 우리가 배리어 프리를 얘기하면서 생각하고 있으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장애 그 디자인을 보면은 주로 장애인과 허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을 무장애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지금 제일 끝에 가보면은 일반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여성들, 또 여성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그 다양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삶에서 보여지는 모든 사람의 모습들을 포함해서 그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와 또 유사한 용어들이 아까 그 나라에서 동양에서 나타났듯이 이런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장애 디자인, 접근 가능한 디자인, 수용 가능한 디자인, 생애 주기 디자인. 요새 생애 주기 디자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어떤 그 개발이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를 들었는데요. 인클루시브 디자인도 있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노멀리제이션, 그다음에 디자인 포 올,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또 특별히 공용품이라고 해서 그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으로 대체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면은 배리어 프리는 제거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저한테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올해 만들어진 것보다 내년에는 더 좋은 또 유니버설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를 볼 때 이런 점을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쉽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이런 것이 7원칙에 의해서 공평한 사용, 융통성 있는 사용, 직관적인 사용, 이건 시각 디자인하고 관계가 있죠. 정보의 지각이라든가 오류를 허용해 주는, 컴퓨터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허용을 해주는 거, 육체적인 힘이 덜 들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용이하고 그 스페이스, 접근할 때 스페이스가 충분히 있는 거, 이런 7가지 원리가 사실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품이나 공간이나 환경을 디자인하게,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커플리 스트리트라고 그래서 완벽한 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30km로 낮추고 있는데 30km, 20마일이면 30km 정도 되는데요. 이랬을 때는 부딪혔을 때 약간 차만 찌그러지는데 60km가 됐을 때는 저렇게 대형 사고 나서 실려 나가는 일이 생기게 돼서,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물건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한 점적인 거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구 단위, 도시 단위까지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책 동향은 지금 우리 서울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가이드라인하고.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고 많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국제 세미나가 DDP에서 있습니다. 1시부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노르웨이,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이렇게 좋은 연사분들이 오시니까 와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동향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저기 저렇게 램프가 돼 있고 단차가 제거되고 점자 블록이 아주 노란색으로 예쁘게 돼 있고 해서 이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까지는 배리어 프리입니다. 무장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외 정책도 시민 조사를 해봤더니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무장의 디자인하고 차이를 모르고 있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을 해봤더니 이 장애자들을 통해서 일반인은 그때 오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그 장애자인들을 모셨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또 나중에 토론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한 도시의 모습들이고요. 가다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람선에서 휠체어를 타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그 램프 시설을 해놓은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유니버설 디자인이냐는데 여기 건물과 건물 사이를 띄어서 사람들이 이 사이를 건너가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보여드리고 사실은 하나씩 다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는 왜 유니버설 디자인이냐면요. 저상버스인데 우리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천정 부분을 이 입구에 딱 맞춰서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그 우산을 자꾸 펴면서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트래픽이 걸리지 않게 이렇게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사람을 얼마만큼 그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계속 진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진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에 가면은 장애인들이 전혀 볼 수가 없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타칭 스크린을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설명할 게 넘었는데 이걸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지금 두 줄이 여기에 그 유도 블록이 두 줄 있고 여기는 한 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두 줄은 메인 스트리트이고 한 줄은 부차적인 2차적인 도로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자신들은 어떤 시작과 끝이라는 그 표시를 안 해주면 전혀 다닐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거를 하나하나 더 실천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쭉 해놓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여기를 끊어서 이쪽에다 해놓은 이유는 여기에 그 손잡이에 점자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 수 있게 그 편하게 동선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수가 아니라 존재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으로 가서 한국하고 비교도 하고 하려고 해줬는데요. 이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촉매라는 거죠. 이게 무슨 건축하고만 관계가 있고 도시하고만 관계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페이퍼를 만드는 분, 행정에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되는 것이 마음의 태도가 유니버설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질을. 그리고 우리가 그 표준화에 우리의 그 개성을 표현하지 못한, 우리가 지원받지 못했던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지원받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방향성은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공감, 공존, 공유하는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공유 도시, 유럽에 갔더니 공유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차원에서도요. 그래서 이 실현 방안으로는 제가 다른 거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와 시범 사업을 제발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카페 하나, 어디
도로 거리 하나 이런 것을 지정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이 인식이 확산이 되면 스스로 다 자기 집을 그렇게 고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특별히 예산을 더 마련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식 확산과 시범 사업이 절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이렇게 돼서 유니버설 디자인 플랫폼을 또 통해서 인증을 해둔다던가 교육을 시킨다던가 전문가를 배출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확산이 된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우리나라에 정착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세계를 선점하는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